한자 자원을 통해서 배우는 한자가 이해가 잘 가나요? 오늘 또 이어서 7급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은 이렇게 퀴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를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여기 밥을 지을 때라고 했어요. 밥을 지을 때 손에서 나는 김의 모양을 뜻한대요. 밥 지을 때 이렇게 김이 나잖아요. 그 수증기가 이제 나중에 구름도 되고 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기우라는 그 낱말을 만들 때 쓰는 글자예요. 밥을 지을 때 김이 나는데 이 김은 기운이라는, 밥을 먹으면 뭐 기운도 나겠죠. 기운이라는 뜻도 나타내고요. 또 이런 기운이, 움직임이 바로 수증기와 구름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한자가 어떤 한자일까요? 밥을 먹었더니 기운이 난다. 이렇게 이 기운 기자에서 글자가 이제 김기.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쌀밥을 먹었어. 이게 이렇게 사람의 코에서 김이 이렇게 난다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글자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쉴 때 코 속에서 이렇게 힘이 난다, 바람 난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요거는 나무 목자에서, 다시 말해서 쌀 껍질을 벗겨내면 그 벼에서 껍질을 벗겨내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쌀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쌀 미자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김이 나지만 이것이 기운이 되기도 한다. 이래서 이런 글자를 우리는 형성자라고도 하고요. 기자. 그리고 또 힘이 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기자를 기운이 나요 하고 그 기자를 우리는 빌려서 쓰는 전주와 형성 글자의 두 가지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야, 밭에서 쟁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남자다. 밭에서 이렇게 쟁기 모양을 가지고, 힘이 센 요 장기 모양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한자는 어떤 자일까요? 네, 밭에서 힘세게 일을 하는 남자. 보면 남자들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주로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과 힘력자를 합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모여서 만들어졌다, 회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쓰는 방법은요, 밭정원을 이렇게 그리고 힘력을 여기서부터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기역자를 그리면 남이 됩니다. 울타리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니 뜻 아니더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더니 집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문인데 어떤 글자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안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문이 조금 낮아서 사람이 들림할 때는 사람이 좀 엎드려 이렇게 좀 구부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회의자입니다. 네 번째 글자는 별진자를 보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별진, 뭐 육부인다, 뭐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뜰 때까지 허리를 구부려서, 그러니까 별 보고 일어나서 별 보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광주리에
이렇게 그게 뭐더라? 가래떡? 가래떡을 놓은 모습이 꾸불꾸불하다고 해서 요게 가래떡을 놓은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허리를 못 펴고 일을 한다는 데서 만들어진 글자가 무슨 글자냐 물어본 거예요. 알았나요? 농사농이에요. 농사농은 그냥 사람이 이게 구불곡자예요. 곡선. 떡가래가 광주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개를 긋는 다음에 막아야 되고요. 별진자는 이제 죽으면 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막을 그리고요. 이게 오드자랑 비슷하잖아요. 옷이 아무래도 요 오드자는 점이 있는데 별진 이렇게 의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점만 없습니다. 이것이 별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글자를 형성자라고 합니다. 농사농이고요. 다음 글자는 대나무에 써놓은 편지. 대나무에 써온 편지 내용을 전부 다 합당하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장을 한다는 소리네요. 대나무에 편지 내용을 전부 이렇게 쭉 대나무에 써서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는 대답할 답이에요. 대답할 답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나무 죽자인데 이 대나무 죽은 조금 앞에 가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나무 이파리. 대나무가 쭉쭉 뻗었잖아요. 대나무 이파리 모습을 그린 글자예요. 그리고 조금 비슷하게 얘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삐쳤어요. 근데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여기를 아래를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글자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길게 안 나오고 점. 이게 대나무 죽자예요. 대나무에다가 나의 모든 생각을 합해서 적은 거예요. 내 입이잖아요. 내 생각을 모두 모아서 대나무에 적어서 모아서 대나무에 적어서 대답을 했다. 편지를 써서 보냈다. 우리는 이것을 대답할 답, 대답, 화답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머리를 바른 방향으로 향해서 길을 간다는 데서 생긴 글자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게 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머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머리를 써라. 이것을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머리 숫자와 이 시험시험 갈착 이 두 가지 글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그냥 우리가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신적인 길이겠죠. 학문의 길 이런 것처럼. 이런 글자를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 이런 글자는 어떤 글자가 있냐고요? 길도자인데요.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 머리수, 으뜸수, 사람답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신적인 학문의 길로 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빌려다 쓴 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 길은 사람이 보이는 길과 그리고 정신적인 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주자 또는 회의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로 두 가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도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도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쓰는 방법은 우선 머리 그리고
여기에 코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얼굴, 그러니까 다시 머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 둘, 삼자 쓰고 이렇게 길게 그리면 길도자가 됩니다. 1년 중에 천천히 걸어서 제일 늦게 오는 것으로서 얼음이 오는 계절을 겨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장 늦게 오죠. 그것을 천천히 걸었다는 표현으로 했어요. 무슨 자냐? 겨울 동자죠. 겨울 동자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발이에요. 사람이 발인데 아주 질질 끌면서 걷는 걸음을 말해요. 아까 삼자처럼 생긴 것도 시험시험 가는 건데 얘는 아주 발을 질질 발바닥에 보일 정도로 발을 질지게 발바닥 보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니 얘가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물이 하나, 둘, 셋 이게 3개 있잖아 물수가. 근데 얼어서 2개밖에 없어요. 물이 얼어서 가다가 똑 떨어졌어요. 하나, 둘, 3개가 아니고 얼음핑은 2개예요. 그래서 얼음핑 얘를 합칠 때는 이렇게 2개로 씁니다. 하나, 칠자지 이렇게 칠자처럼 쓰고 지읒자처럼 내립니다. 그리고 점 2개를 그려 놓으면 겨울 동이 됩니다. 다음 설명문 중에서 가틀동자예요. 얘가 가틀동. 야, 이렇게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우물이나 시냇물을 사용하는 데서 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우리는 같은 곳에서 같은 냇가에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동네에 다시 말해 같은 물을 사용하면서 동네 냇물에서 살고 있다. 그 넷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물도 같이 쓰고 우물도 같이 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어는 바로 고을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마동, 그 다음에 읍내동 이런 것처럼 이 같은 마을인데 여기가 먼저 쓰는 것은 우선 이게 물을 우물이나 냇물을 같이 쓰기 때문에 삼수변을 하고요. 야, 여기는 우리 이렇게 테두리처럼 우리는 여기가 같은 우리 마을이야. 그리고 모두 다 하나같이 여기 사람이죠. 모두 다 함께 산다라는 뜻에서 고을동, 마을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을은 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이 흐르는 곳에 주로 마을이 형성되니까요. 그리고 동자를 소리를 쓰고 있어요. 동자를.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우리는 형성자라고 합니다. 다음 설명을 잘 읽고 우리가 뜻을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무거운 것을 힘을 들여야만 무거운 것은 힘을 들여야만 움직여요. 굉장히 큰 아주 무거운 것이 있어요. 너무 무거운 것은 누군가가 큰 힘을 들여서 밀어야 되잖아요. 밀면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뜻의 한자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 움직일 동자가 있는데 아까 여기 수레가 있어요. 수레에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아래 위로 걸어놔요. 얼마나 무거워 자동차에다가 브레이크를 딱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얘가 안 움직이죠. 얘를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거울 중자, 힘력, 중이나 동이나 무거울 중이나 동이나 약간 비슷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얘를 형성자라고 합니다. 쓰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들어있는 거 차예요. 아래 위로 막아놓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못 가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무겁게. 이때는 큰 힘이 있어야만 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든지 뭔가
큰 뭘로 밀든지 큰 힘으로 그래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움직일 때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선 브레이크 하나, 그 다음에 바퀴, 그리고 앉은 자리, 또 아까 또 하나의 바퀴, 그리고 가운데에 축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브레이크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큰 힘에는 포크레인, 요즘에는 포크레인 모양이고요. 옛날에는 쟁기의 모습이죠. 힘을 쏟는 것이 큰 힘이 나는 것. 그래서 포크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크레인의 모습을 본따서 그리고 기역으로 이렇게 삐쳐 올라가요. 그러면 움직일 동자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는 끌로 나무에 구멍을 이렇게 뚫었대요. 끌로. 그러니까 이제 막 구멍을 팠네요. 그랬더니 앞에 구멍과 뒤에 구멍이 똑같이 생겼대요. 구멍을 막 뚫었는데 똑같이 구멍을 파는 거예요. 크기가 같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글자가 무엇일까요? 나무에 구멍을 팠는데 똑같네요, 구멍이. 이런 글자는 바로 한 가지 같을 동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팠는데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건 구멍의 모습이겠죠. 이런 나무 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똑같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것을 우리는 한 가지 같을 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글자와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를 우리는 회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7급의 열자 문제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한자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자를 정확히 쓸 수 있고 바르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익힐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